간략하게 토론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은 후보당 5분씩 가나다 순으로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질문은 나, 다, 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공통 질문은 4개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 이제 모두 발언은 5분, 그리고 공통 질문은 2분, 그리고 마무리 발언은 3분 진행될 겁니다. 토론에 앞서 우리 후보자님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농업 농촌의 얘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후보 비방 뭐 이런 것들은 좀 감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또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으면, 여기 후보님들이 시장님 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가능하면 약속한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발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익산시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농업 농촌에 대한 구상,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철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경철 후보입니다. 모처럼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농촌 농정 토론회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각별한 우리 함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 여러분, 대표단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익산이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6월 3일 우리 익산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라면은 우리 익산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떤 후보자가 들어와도 또 잘못된 관행과 정책의 오판으로 인한 이런 오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익산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농민이 지금 탄압을 받고 생존권을 빼앗기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죠? 녹할푸드 농민 지금 1000여 명이 지금 녹할푸드 매장에 지금 시장이 거기에 봉인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계산기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농민들을 탄압하는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로컬푸드를 익산시장 재임 당시에 만들었던 당사자 시장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깻잎과 상추만을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우리 로컬푸드 조합원이 계십니다. 그분이 연세가 80대 되신 분입니다. 저는 2014년에 시장 선거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데, 그 희망이 뭐냐?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로컬푸드를 만들겠다. 그 로컬푸드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은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를 받아가고 있고, 지금 어양동 로컬푸드는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익산에 매출이 3000만 원 오르고 있는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 되는 곳을 지금 익산시장이 농업 푸드센터인가요? 오연동의 푸드센터를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우리 농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지금 강제로 봉인을 하고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지금 고소를 해서 징역 3년에 처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 시민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저는 익산시장 2014년에 당선됐고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시장과 함께 다산 정약용에 우리는 정말 목민신서처럼 하겠다라는 목민관 클럽 멤버입니다. 저는 그 정신으로 익산시장직을 중간에 선거법을 고발당하면서 전임 시장한테 고발당하면서 아무 죄도 없이 물러났지만, 이러한 로컬푸드를 통해서 어저께 제가 기자회견을 했지만 익산 신청사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신청사를 짓는데 제가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600억을 제가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치인은 관행과 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비전과 이상과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누굽니까?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관료들이 아무런 상식과 우리 농민의 절절한 아픔과 우리 농민의 한도 모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 법규, 관행 이런 걸로만 농민을 탄압한다면 결국은 우리 농민들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로컬푸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전 세계에서 이러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왜 시장이 돼야 되는가? 저는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시장 후보로 당선된 분이 제가 2, 3일 전에 행사장에서 봤습니다만 내가 민주당 시장 후보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 민주당 후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지지할 것이다라는 오만과 독선 이런 것들이 익산을 망쳤던 겁니다. 지금 시장이 농민을 탄압하는 그 시장의 당명은 어디입니까? 민주당 소속입니다. 지금 최정호 후보께서 농민을 탄압하는 그 시장과 전련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그 개선책을 무슨 어떤 말씀이라도 하겠지만은 여태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저는 정시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이 문제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전임 시장으로서 이 로컬을 만들었던 시장으로서 잘못되고 정말 오두된 정책에 대해서 박후보님 정리해 주시죠. 제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정호 후보가 민주당 후보라면 저는 익산 시민의 시민 후보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시장이 여기서 필요한 거지 민주당 시장이 어떤 당과 명예와 이름을 가지고 시민위에 군림한다면 이번 선거는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2014년도와 함께 받을 것을 또 한 번 거듭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명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바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일자라는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후보 임형택입니다. 먼저 식량 주권과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우리 익산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오시는 농민 여러분들과 농축산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장 후보자가 정해지고 나서 첫 번째 있는 토론입니다. 시민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익산 시장 후보자에 나선 사람들의 면면을 처음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자리, 이 농업, 이 농민 이 주제로 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농업에 관련한 이야기 잠깐 드리기 전에요. 저는 지금 바로 변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즘 드리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도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아시다시피 4년 전에도 출마했었고요. 4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첫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4년 동안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도시가 돼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흔히 말하는 미래 비전, 익산에 나아가야 될 길, 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말씀을 드릴 테지만 가장 민주당 후보 그리고 기존에 정치하는 분들과 저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일단 익산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바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에 저는 집중하겠다. 그래서 그런 공약들을 계속 시리즈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임기가 끝나갈 때쯤 4년 후에 될까 말까한 공약들 아니면 임기가 끝나는 그 즈음에도 전혀 이행되지 않을 말과 같이 그냥 오로지 허상에 불과한 그런 큰 정책들 당연히 큰 정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저는 시장이 되는 그 즉시 시민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공약을 앞으로도 계속 발표할 거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 기자분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좋은 반응을 보이셨던 걸로 제가 지금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4년 전의 이명택과 4년 후에 지금의 이명택, 이번에는 뭔가 시장이 되어서 익산을 바꿀 것 같다. 이명택이 시장이 되면 익산 많이 변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 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많은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 뭔가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제가 준비한 정책 공약들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 이대로 괜찮습니까? 농민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묵은 밭에서는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쭉정이만 남습니다. 지금 익산의 농업과 농촌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밭을 갈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낡은 농정을 갈아엎고 농민의 희망을 다시 심어야 합니다. 농촌 면지역을 태하는 태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의원 선거구를 정할 때마다 농촌 면지역을 하나의 생활권과 공동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쪽에 붙였다 저쪽에 붙였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그런 선거구가 결정이 됐습니다. 농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저는 홀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 농정의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먹거리, 생태, 기후, 돌봄, 지역경제와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익산의 장점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말로만 해온 사람이 아닙니다. 2010년에 익산 학교급식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일하면서 전북 지역 최초로 익산의 어떤 친환경쌀, 새별가리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도록 했고 그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지금 학교급식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후 학교급식 사업이 든든한 기반이 되었고 이미 현장의 농민과 아이들의 밥상을 연결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이명택의 농정 비전은 단순한 어떤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농업을 익산 발전의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사는 도시 그리고 농촌 생활순환 경쟁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대표 공약은 4가지 정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농업 예산을 15%까지 늘리겠습니다. 단순히 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농민이 직접 수기하고 결정해서 농민 자치 예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까지 징해가는 예산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의 쓰임을 어떻게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를 농민에게 직접 그 결정의 권한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노컬푸드 매장은 익산 도심 전역에 확대하겠습니다. 노컬푸드 이야기는 제가 굳이 더 드리지 않아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민 문화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농민과 시민이 만나서 배우고 협력하는 농업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청년이 농촌을 찾고 농민들이 마을에서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주택, 문화, 교육, 돌봄, 건강,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익산 농촌은 더 이상 저는 주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의 저의 농업 공약은 농민 곁에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관료의 농촌에서 농민의 농촌으로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묵은 밭을 반드시 이번에 갈아엎겠습니다. 농민이 희망의 씨앗을 다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부님도 조금 지체하셨는데 우리 다음은 우리 최종호 후보님 모두 발언해 주십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익산이 뿌리이자 생명줄을 지켜오신 우리 농업인 가족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최종호 인사 올립니다. 먼저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뜨거운 지지로 저를 통과시켜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우리 농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정말 우리 익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체된 익산을 다시 깨우고 익산의 대전을 반드시 이뤄달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슴에 깊이 제가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본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당 후보이지만
우리 전체 익산 27만 시민의 후보가 돼서 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솟는 인건비, 농자재값에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본다는 우리 절박한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산 농업이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느냐, 그런 정말 분기점이고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전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변화는 말로만 잘해서 되지 않습니다. 근본을 파헤치고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농민이 주인이 돼서 함께 세우는 그런 농정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이나 농촌이나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가져올 줄 알고 정책을 집행해 본 그런 검증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저 최정우는 망성에서 어렸을 때 농사짓고 태어난 농민의 아들입니다. 익산이 낳고 키워준 저 최정우가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으로서 이 검증한 실력을 제 고향 익산 농촌의 판을 바꾸는 역량을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농민 여러분과 함께 최정우의 농정 대전환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농정 예산의 대전환입니다. 아까 공약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농업 예산을 15%까지 확대하라.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임기 내에 1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누가 주도해서 이 농업 예산을 짤 것이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문제도 나옵니다마는 농민이 주인이 돼서 직접 농업 정책을 구상을 하고 어떤 게 필요한 부분이 뭔지 거기에 적재적소의 예산을 배정하고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 현장에서 체감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하겠습니다. 둘째로 이제 농정 시스템을 대전환하겠습니다. 현장의 의견이 실제 예산과 사업에 반영되는 그런 말씀드린 대로 상향식 그런 농정을 반드시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민이 이제 주인이 되는 그 거버넌스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업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런 토론에 또 25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들과 함께 거버넌스도 제대로 만들어서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정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산 농업의 미래 먹거리와 유통 경쟁력을 확실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력 문제, 우리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인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투자하는 것, 이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북부권 산지 APC 유통센터 공약에도 있습니다만 신설해서 남부권에 가는 그런 불편을 없애고 제값받는 농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푸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걸친 방송 토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화해서 농민들이 우리 소농인들이 수확한 농산물이 우리 익산 시민들한테 제공이 되는 이런 게 가장 시급하고 잘잘못은 저는 그 이후에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재발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제대로 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 이 차제에 우리한테 주어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문제, 공공형 계절굴제를 이제 확대해서 그 일손 걱정을 반드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농민과 청년 전담 인력, 전담 부서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농민에서 많이 주장을 하셨고 이제 그게 이제 뭐 남성 여성 구분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또 여성 농민이 또 편하게 여성 농민 정책을 얘기하고 또 소통이 되는 그런 담당관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망성에서 뭐 연속 2년 동안 제 우리 친구도 농사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제 최 의원님 거기까지. 담긴 그런 물에 잠긴 걸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다시는 이제 이런 재해가 없도록 고설 재배도 확대하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 삼북천 대조천이라든가 탑천이라든가 또 우리 재해 예방 지역을 제대로 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그런 농촌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저 최종호 여러분과 농업인과 함께 농업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믿고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통 질문으로 다음은 이명택 후보님은 더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이제 공약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추진 체계를 갖고 움직일 거냐라는 것이 실은 행정 중심의 집행으로 진행되는 것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지금 거버넌스 체계가 있는데 이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이 공통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농민의 친환경 한우협회 다양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잡았는데요.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명택 후보님, 최종호 후보님 그리고 박경철 후보님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택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익산시 농정 거버넌스는 반드시 평가와 재설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 누가 제일 잘할까요? 예, 저는 이 거버넌스만큼은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 후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제가 그동안 정치활동 해오는 과정 그리고 그 전에 익산희망연대라는 시민단체를 창립해서 일하는 그 전 과정이 제 삶 자체가 그냥 거버넌스입니다. 저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 도시의 주인으로 어떤 행정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의견이 바탕이 되어서 어떤 일이 진행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민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장 천착해오고 일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익산시장으로 일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익산 시민들이 우리 익산시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정의 과정을 만들어보고 싶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시민 주권 도시를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요구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농정 거버넌스는 협치와 자치라는 말이 저는 무색하게 대체로 행정이 요청하고 농민이 수용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농민이 기획하고 행정이 지원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희망농정위원회와 농업회의소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문기구역 성격이 강합니다. 자문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농민들이 좋은 제안을 해도 결정 권한이 약하다 보니까 행정은 예산 논리라든가 효율성 논리에 막혀서 행정이 제시하는 그런 논리에 막혀서 폐기되거나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농민을 단순한 의견 제출자가 아니라 익산 농정의 공동 결정 주체로 세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익산시 농정 추진 체계를 전면 평가하겠습니다. 희망농정위원회, 농업회의소, 농업기술센터, 농업부서의 역할을 점검하고 중복을 줄이고 실질적 권한은 키우겠습니다. 둘째로 농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농민 자치 예산을 시행하고 농정 심의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충남 당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업회의소 심의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익산형 농정 거버넌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회의소와 농민단체가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는 농업회의소 농민단체의 사무인력과 정책개발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 데이터도 분석하고 농업 경향도 분석하고 현장 조사까지 가능한 그런 구조를 그걸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농정은 이제 행정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 이명택은 익산 농정의 결정권을 농민에게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최종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행정주의 일방적인 구조가 아니라 농민이 주인에 대해서 농민이 결정하는 이런 거버넌스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토론에 모인 중심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공무원 출신입니다. 물론 전북개발공사 공기업도 있어봤고 경영 마인드도 무장하고 있는데 막 관료 하니까 관료라는 말은 이제 그 박물관에 수장국에 들어갔습니다.
시민과 함께하지 않고 관이 주도해서 하는 시대는 지금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료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시민을 우위에 두고 권한을, 권력을 시민을 위해서 쓰느냐, 시민께 권력을 돌려드리냐, 이게 중요한 시장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관료주의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농정 거버넌스를 단순히 이제 농민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말로 끝내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익산에 뭐 바이오 농정국이라든가 희망 농정, 농업회의소, 여기 시장제, 농업기술센터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 거버넌스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이제 중심이 없다는 거고 농민이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농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거버넌스를 확실히 농정 추진 체계를 만들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가는 행정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민이 주인이 돼서 농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과 역할이 겹치는지, 행정이 낭비가 되는지, 회의만 하고 많은 것인지, 회의만 해서 필요한 것인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배정이 되고 결정이 되고 이게 어떻게 사용이 돼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피드백이 순환 사이클이 돼야 더 좋은 정책을 다음에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농민과 함께 하되 평가 결과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농업회의소에 주관하시고 하는 이제 정말 좋은 회의입니다. 농업회의소 유상도 분명히 세우고 농업회의소가 단순한 이제 현재 이제 법도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만간에 잘 입법 절차가 끝날 걸 보고 있습니다만 이 농업회의소도 현장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농업 거버넌스의 공식 창구가 되는 그런 역할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 심의와 예산 논의 과정에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셋째로 현장의 목소리가 담당 부서에서 멈추지 않고 시장에게 바로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밑에서 우리 직원들하고는 열심히 대화가 되고 있는데 막 이게 병목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시장은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책임지는 문제가 반드시 따를 겁니다. 또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 시장이 알면 책임은 시장이 지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더 이상 복창 터지는 그런 농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을 행정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주도하고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주도하고 농민과 함께하고 그런 농정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철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고 농민들이 탄압받고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로컬푸드가 있는데 아까 답변하는 거 보세요. 이거 빨리 정상화를 해야 합니다. 이 얘기로 넘어가. 관료들은 이래요. 거짓말하고 적당히 순간 위기만 보면 해. 근데 저는 위기를 기회로 이러한 능동의 리더십이 시장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두 분 말씀하는 거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그 최종 후보 아까 그랬어요. 내가 차관을 했다. 차관 1, 2년 하고 무슨 대한민국의 자기가 대표인 것처럼 이거 아니에요. 또 하나 지금 예산을 뭐 끌어온다. 예산은요 익산시장 1년 4개월 했어도 내가 2천억 3천억을 끌어온 사람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압니다. 또 하나 거버넌스라는 건 앉아가지고 무슨 서류에 나오는 거버넌스의 정의를 분명히 잊기 바랍니다. 거버넌스는 제가 만든 로컬푸드, 여러분 여기 로컬푸드는 계시죠?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벌어요. 양파, 호박만 해도 300만 원 벌어. 지금 며느리들한테 용돈을 100만 원씩 줘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지금요 노는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 옛날에 10원짜리 고스톱만 쳤는데 이분들이 삶의 의욕을 갖고 있어. 저는요 이 로컬푸드의 창시자로서 국제 로컬푸드 익산 박람회를 열라고 합니다. 저는요 로컬푸드하고 식품 클러스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경철 익산시장 때
이것을 출범시켰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식품 클러스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틈만 나면은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의 푸드밸리의 최고라고 합니다. K푸드의 원조라고 합니다. 이걸 박경철 시장이 허벌판에 만들었습니다. 저 아까 속일령 의원님 여기 계셨는데 왕궁에 그걸 만들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로컬 푸드와 식품 클러스터를 하나로 합치는 게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요즘은 같이 합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로컬 푸드를 하시지만 자식들은, 손자들은 뭘 하는지 아세요? 가공을 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시장 때 6차 산업까지 농민들 교육을 시켰어. 여기 6차 산업 사장님 손 들어보세요. 오셨죠? 6차 산업 돈 벌으신 분 많이 계세요. 그러나 7차 산업, 8차 산업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 제가 유럽의 시장 때 네덜란드의 바네벨트 씨를 초청해서 익산 원광대학교 하림과 IPC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로컬푸드가 합치면은 가공이 돼요. 여러분 아드님, 여러분 손자들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맨, 무역도 하고 싶어요. 수출도 하고 싶어요. 농민도 하고 싶지만 수출도 하고 싶어요. 따라서 저는 거버넌스라는 것은 익산이 원칙적으로 필요한 플러스 알파 가공과 그리고 생산과 그리고 수출과 무역과 이런 걸 연계하는 우리 농민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거버넌스 산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익산시장이 박경철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인력 문제거든요. 한번 농업회의소에서도 인력 문제 관련해 토론했었는데 고구마 심을 때와 양파 캘 때가 겹치면서 20만 원을 줘도 사람을 못 구했었어요. 지금 계절 근로자가 잘 되고 있는데 실은 다른 지역은 공공형 계절 근로에서 뭐 이틀씩, 일주일씩 파견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숙소, 외국인 숙소도 마련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부터 해서 지금 이제 인력중개센터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팀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이오는 좀 넘기고 농업의 중심적인 문제인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우리 최종호 후보님부터 말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촌 인력 문제는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농번기에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 윤양진 좌장님께 말씀하셨듯이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농민의 생존권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 인력을 단순히 외국인 인력 몇 명을 더 데려오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적정 인원을 데려오고 어떻게 일을 하게 하고 또 머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런 일관성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익산시의 농촌인력 전담부서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분야별로 다기화되어 있는데요. 농촌인력 중개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숙소 지원 업무는 또 우리 당사자들이 그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외국 인력을 이제 확보하는 것부터 뭐 여러 가지 농민들은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원스톱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담부에서 신청과 배정, 숙소 통역이라든가 또 외국인의 숙소 문제 등등을 다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인력 전담 부서가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계절 근로자 확보도 넓혀 가겠습니다. 현재 한 개 지역에 이제 MOU 체결돼 있고 이제 특정 국가나 지역에만 이렇게 국한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제때 적기에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대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주거 환경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에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 인력 문제는 이제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청년농가, 귀농, 귀촌, 농촌 스테이 정책과 연계해서 가급적
다각도의 농촌 인력 확보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록 뭐 성에 안 찰지라도 우리가 농업을 귀농 귀촌이라든가 도농 스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단지 인력 문제뿐 아니라 농촌을 활성화하고 살리는 그런 문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가족까지 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문화도 우리 익산의 분명한 시민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까지 더 챙기는 그런 외국인 인력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함께 꼭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 대책은 이제 사람을 보내주는 행정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가가 제때 사람을 쓰고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또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인력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익산만이 갖고 있는 그런 농촌 인력 전담 플랫폼을 한번 구성해서 제대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다음은 박경철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로는 무슨 말이야 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정책은 이론과 실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 방법이 없는 학문이나 그리고 모든 실용적인 어떤 결론이 나지 않는 어떤 그 이론은 죽은 이론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익산시장에 재임하는 동안에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고령농, 전부 나이가 드셨어요. 우리도 늙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갓난아기도 없습니다. 이 고령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분들이 고스톱에 막걸리 한 잔에 하루를 갖다가 인생을 허비할 때 이분들에게 삶의 의욕을 주고 눈빛이 반짝반짝하게 했던 거는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의 수익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보다 더 안타까운 게 저 북부시장 장날에 팔로가 없어서 좌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루 종일 팔아봤자 장날에 10만 원도 못 팝니다. 지금 대한민국 익산시에 13개 단위조합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 로컬푸드 다 안 하면은 조합장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로컬푸드 말고 단위조합에 로컬푸드 없는 곳 있습니까? 우리 익산 농민들이 과거에는 이 수박이나 참외를 팔 데가 없었어요. 지금 아무 농업협동조합가도 다 팔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박경철 시장의 로컬푸드에 대한 선택, 관료들이 그 지겨운 이론만 가지고 얘기할 때 저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익산의 100년 농촌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농 힘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남자 눈치 봐야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할 수 있더라도 건강하면 이분들은 지금 로컬푸드의 주요 고객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세요. 가난한 분이지만은 영세농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 과거에는 성공했습니다. 지금 성공 못합니다. 그분들이 왜 성공할 수 있느냐?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로컬푸드에 나가서 그 물건이 과실로 돌아올 때 통장에 차곡차곡 쌓일 때 그분들은 아이들을 학원에도 보내고 교육도 시킬 때 그 삶의 장래는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농촌 사업에 획기적인 어떤 서광이 비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귀촌농, 서울에서 부산에서 고향으로 귀촌농 오지만 우리 귀촌 상담 한번 하고 익산시 손 뗍니다. 이분들 다시 돌아갑니다. 이 귀촌농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내 형제처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분들이 우리 익산의 인구를 늘리고 익산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덕목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 다문화농, 어떤 분은 다문화농에게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시장도 있었지만 다문화는 이제 대세입니다.
다문화뿐이 아니라 외국에서 캄보디아나 이 동남아시아나 이쪽 아시아권에서 들어오지 않는 인력이 없으면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익산시가 이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이제 정식으로 발전되는 것이 농정이나 기본적인 어떤 그 거버넌스 시스템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쌀 4번째 많이 생산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익산인데요. 익산 중에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 농민단체분들 다 단체장분들인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엊그저께 여기 우리 이군수 회장님 계시지만 농민회 가서 제가 환담할 때 물어보니까 한 분도 몰라요. 대한민국의 쌀 생산 4번째 되는 게 전라북도 익산 오산면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이걸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이 이렇게 많은 쌀 생산을 하는데 식량 기후 위기를 대비하고 있느냐? 식품 푸드밸리를 통해서 국제 식품 도시로서의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준비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익산이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고 로컬 푸드에 창시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낮과 밤이 없이 햇볕이 뜨겁고 어쩌면은 비가 한순간에 몇백 미리 몇천 미리가 온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인류가 살아갈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이 어쩌면은 가까운 장래에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북극이 다 거의 녹았습니다. 박호원님 많이 지났습니다. 북극의 항로를 우리가 통해서 다시 인류의 문명 실크로드를 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량 농업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우리 익산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이 끝나고 다음 질문부터는 제가 3분 지나면 그냥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누구는 시간을 지키면서 얘기하는데 누구는 놔둘 수는 없는 문제라서 제가 3분이 지나면 이무부님은 하시고 다음 세 번째 질문부터는 3분이 지나면 제가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무부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아마 이 토론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익산 26만 6천 명의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마인드와 준비를 가지고 일할 각오와 그런 정책들, 공약들 가지고 있는지 다소나마 저는 비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까 앞에 잠깐 관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관료에 저는 익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지난 10년 동안 관료 출신 시장께서 10년을 시정을 이끌었고 10년을 통해서 관료 출신이 시장이 됐을 때 도시가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목도했습니다. 저는 관료분들이 가진 경험은 있으나 변화에 대단히 무감각하고 무능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잘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익산에는 그렇게 관리하는 관리형의 관료가 필요하지 않다. 이제 그러기에 하세월을 10년 동안 저희가 지냈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뭐 거버넌스나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독단과 독선, 어떤 시민들 위에 있는 어떤 그런 리더십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관료나 독단과 독선에 의해서 시민들 위에 있는 단체장 이런 사람 말고 시민들 곁에서 꾸준히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일해온 사람,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실제로 그 활동을 통해서 시민을 섬기는 모습을 검증받았던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단체장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시민을 섬길 그런 리더십이 저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애로 아까 앞에서 말씀들 하시다 보니까 저는 이한수 시장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때 시민단체 상근자였는데요. 이한수 시장이 시장일 때는 형식적으로나마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사회단체 협의회와 간담회, 농민연대, 농민단체와 간담회, 여성단체 연합회와 간담회, 이 정책 간담회가 1년에 한두 차례 완전하게 정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민사회단체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행정에 반영되는 공식적인 루트가 있었고 항상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관료가 했던 10년의 시절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오직 시민 위에 있는 단체장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저는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담당 부서 관련해서 준비된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농번기에 이제 일선이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농촌이 유지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대단히 절실하고 절박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뭐 자동화가 되고 기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람의 손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노동자 농촌 인력 전담부서 만들겠다. 아마 이건 모두가 공통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근데 특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보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 농촌 인력 중개, 청년 기농기촌 지원 업무 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인력 업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나주시가 이것들을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농협이 외국인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필요한 농가에 단위로 파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안정적으로 일손을 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숙소, 한국어 교육, 상해보험, 생활지원까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사람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익산에 와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나도 익산 같은 도시에 좀 살면서 계속 나도 좀 살고 싶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기농기촌인이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기농한 청년 농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이분들이 집, 농지, 농기계, 학교, 판로 다 각각 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청년들이 세계적으로 여행하면서 농사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시민단체 우프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프코리아하고 협력해서 청년들이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면서 농사를 경험하는 어떤 그 단기형 농촌 기촌 사업, 이 청년 기농 레지던스를 익산, 예를 들면서 오산 같은데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가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농촌을 먼저 경험하고 익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일들을 세계적으로 좀 진행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은 이제 사람을 잠깐 데려오는 정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머물고 살아가게 만드는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전담부서 그리고 통합 지원 체계, 외국인 인력은 특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은 정착하도록 하는 그런 인력 어떤 그 사업들을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타의 본연의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농업인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예산을 분석해 보는데 농업 예산 중에 기술센터 예산이 7%, 8%, 10% 이렇게 얼마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영역을 실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일들이고 농업인들이 기술을 필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 박 후보님부터. 네. 지금 우리 이 자리가 바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시장할 때 이걸 준공식을 했습니다. 건물 보시죠? 이런 게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촌 우리 기술센터 인력들을 보면 농촌 지도사라는 그러한 직렬입니다. 따라서 농업연구직, 농업집행직, 농정에 대한 연구,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좀 취약하다. 단순한 어떤 국화꽃을 피운다? 단순히 어떤 꽃을 배양한다? 어떤 무슨 식물을 키운다? 이런 거 가지고서는 다문화, 다품종, 다양한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따라서 저는 제가 지난 2014년 시장 시절에 이 기술센터를 지금 하멸에 지금 북부청사를 완전히 통합하고 이곳을 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일의 효율성이 있다. 그런데 기술센터 측에서 이쪽에 기술에 대한 센터, 기술에 대한 어떤 연구 프로젝트가 계속 있으니 유보를 해달라 요청을 해서 제가 놔뒀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도전에 대해서 응전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와 기술과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 지도사 직렬과 학렬을 가진 분들은 그 농민들에 대한 지도 역할, 지도자 역할에 충실하고 6차 산업, 7차 산업, 8차 산업 좋습니다. 계속 농민들이 잘 살 때까지 지도를 하는 것이. 그러나 농정에 대한 기본적 연구, 프로펠러, 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국제적 감각과 교류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농업센터, 농업 인력이 농업 어떤 그 부서가 설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시장 때 네덜란드하고 이미 합의까지 했던 IPEC 국제 가금류 전문센터 하림에서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이 들어온다면 대한민국 익산에 유럽의 학위 국제 가금류 전문 교육을 배우러 10만 명 이상이 익산에서 1년간 체류할 것이다.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정원열 시장이 이거를 제가 물러나니까 거부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외교부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걸 왜 안 넣냐? 그런데 지금 원광대학교가 학생들이 자꾸만 모집이 안 되고 있어요. 신동 가보셨지만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 IPC가 네덜란드 익산 IPC가 가금류 전문센터가 들어오면 여기 축산인도 많이 계신데 축산센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박 후보님.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을 이번에 반드시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부르셨나요? 고맙습니다. 저 부르셨어요? 네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임영택 후보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토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농민들을 저도 선거운동하면서 또 평소에 가장 많이 만나는 곳 이곳입니다. 예, 북부청사는 실제 행정 업무들 보면서 이제 관료 중심의 어떤 그런 행정이 좀 이루어지는 곳 같고요. 거기서 가끔 간혹 회의가 있지만 실제 농민들이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무엇인가를 계속 새롭게 어떤 농업의 전초기지, 어떤 농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이 중요한 행정기관인 이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떤 민원도 받고 기술도 지원하고 또 각종 사업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충분히 감사드리고 인정을 하고요. 다만 문제는 사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지금의 조직과 업무 구조가 변화된 농업 현실을 따라가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예산 집행, 민원 처리, 어떤 단기 사업 중심의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업의 중장기 전략을 세우거나 농민들과 함께 정책을 기획하거나 농업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기능은 상당히 아직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센터가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더 현장 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는 조직과 예산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저는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술 보급, 농민 지원 기능 이건 뭐 당연히 강화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거기다 더해서 농업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 기능을 강화하고 농기계 임대 이것들을 더욱더 확대해서 현장 영농 지원을 통합적으로 좀 제공하는 영농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으로 더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있었던 이야기지만 두 번째로는 농정 거버넌스 전담 기능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희망농정위원회, 농업회의소, 농민단체와 센터가 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되도록 하는 역할로 좀 전환시키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농업회의소와 농민단체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전 단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농업회의소라든가 농민단체에 유탁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살려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모든 것을 직접 하려고 하다 보면 농민과 함께 설계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부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에 유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곳이 농업기술센터가 저도 한 25년 전에 저 처음에 국가축제 할 때 구경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주 큰 축제로 잘 키워놨습니다. 근데 저도 농업 이 기술센터가 국가축제를 이 축제 업무를 계속 전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현재 국가축제는 그 장소에서 해야 되는가? 저는 시의원으로 일할 때 국가축제 장소를 상징적으로 다른 곳으로 아예 재배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자라고 많이 좀 주장을 했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축제를 계속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전 분명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변화에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확대하고 공무원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임 후보님. 익산 농업의 미래 전략센터로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정호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뭐 거론된 얘기가 이제 국화 축제 때문에 본래 기능에서 일탈해서 제어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고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그 국화 축제 익산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중요한 겁니다. 또 제대로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축제 업무는 또 전담 운영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어떻게 여기서 돈을 쓰고 갈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다음에 또 오게 할 것인지, 재방문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톱니바퀴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 운영 업무는 이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화를 기르는 업무라든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맡는 우리 지도와 컨설팅 이런 것들은 이제 중점적으로 더 특화하고 전문화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목별 현장 지원 기능도 대폭 강화하고 이제 변화 원예나 축산이나 친환경이나 스마트 농업처럼 이렇게 농민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도와 교육과 컨설팅 또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그 익산의 특화 품목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산에 딸기도 있고 익산에도 뭐 딸기도 있고 수박도 있고 또 저 블루베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을 전국적인 브랜드로 살려야 우리 농업에서 제값받고 우리 또 소비도 이루어지고 또 축제할 때 전국의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제대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연구와 지원 기능도 대폭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도 있는데 기계도 좀 최신화해야 되고 2대 있는데 한 대가 고장 나면 또 다른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확충하고 또 남부권에도 이런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있어야 우리 농민들이 좀 편안하게 농기계를 임대해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 기술 지도와 신품종 실증이라든가 병해충 대응이라든가 이런 농가 컨설팅 그리고 그 농약 잔류 검사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 인증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과 인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를 이제 행정지원기관이 아니고 농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 농민의 문제 해결 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박경철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이걸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꽃을 피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농민 여러분과 함께 농업기술센터가 제 기능을 해서 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도록 제 최정호가 그렇게 개편도 하고 기능도 부여하고 또 업무도 재조정해서 제대로 일하는 기술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아유, 저희 농민들 여름철만 되면 비 오면 걱정이 많죠. 탑천 연화동은 맨날 대피하냐고 정신 없습니다. 비 오면 함라에서 내려온 황등에서 가는 물과 황라에서 오는 물이 만나면. 근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쪽이 높고 위쪽이 낮아요. 쭉 빠져 있는 쭉 안 빠지기도 하고 강폭도 좁고 뭐 상습 100mm 이상 오면 상습 침수 지역이 돼버리죠. 연화동은 진짜 맨날 대피 가야 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참 1년에 몇 번씩 잠기면 애도 타고 농작물 피해도 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최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집에 그 천수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늘이 농사를 진다. 지금도 우리 기후가 또 변화무쌍합니다만 기후가 얼마나 농업에 중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첨단 기술과 또는 사전적 재예방으로 하늘이 농사짓는 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예산과 그런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탑천 정비는 정말 이게 좀 시간 좀 걸리는 문제이긴 한데 좀 단기, 중장기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하천 폭을 넓힌다든지, 그다음에 관문 쪽 배수 능력을 확보한다든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능한 문제는 우선 해서 2029년 12월 준공 때까지 그때까지 손 놓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탑천 하천 정비 사업은 한 77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제때 적기에 또는 빨리 조기에 완성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희 그 역량을 다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 쪽에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군산과 시계 외에 문제가 있어서 군산은 뭐 이제 다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서 군산과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렇게 일련의 사업이 돼서 항구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중앙정부하고 깊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탑천만 가지고는 저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북쪽의 대주천과 상북천에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평화지구하고 목천의 이쪽 지역에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안부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두 개가 워낙 커가지고 뭐 8,9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걸 뭐 지금 두 개로 쪼개서 하느냐 하나로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침수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 사업은 이게 돈이 많이 들고 단연도에 그냥 왕창 투입해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이거 국가 재정 형편상도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싸워서 이걸 조기에 빨리 끝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뭐 한 거의 2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이 적기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안부, 환경부, 전북 특별자치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11호는 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우리 시비를 절감하고 신속하게 이런 자연재해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 또 중앙정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최 후보님이 국토부 차관도 하시고 워낙 자랑을 많이 하시니까 국토부 차관도 하시고 또 그런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어떤 획기적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쪽 저쪽에서 예산 가져오겠다는 말씀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익산시장 때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 최 차관님이 목천 지구도 개선을 해야 한다. 목천 지구는 제가 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만경강 주변을 지금 거기가 상전 벽해가 됐습니다. 거기 축구장도 생겼어요. 콘서트장도 생겼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생겼어요. 지금 그걸 제가 시장 때 국토부에서 딴 공사로 가져가려는 걸 제가 잡았어요. 전라북도 익산 국토관리청장을 잡아 설득을 했어요. 익산이 만경강이 과거에 장어가 나온 곳이다. 일본으로 수출도 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똥물이 됐다. 그쪽에 완전한 폐허가 돼가지고 악취로 진동을 해서 목천동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달라.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해서 시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차관님 같은 분이 힘이 있겠지만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그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 공사를 6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가보십시오. 파크 골프장까지 생겼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고 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은 달라요. 저 차관님은 차관 한 1, 2년 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지방행정은 종합적인 행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와대도 갈 수 있고 국회도 갈 수 있어요. 제가 시장 때 국회의장이 여기 정의화 의장 오죠. 청와대도 가고 그 다음에 장관도 만나고 해서 여기에
자그마치 지방채를 2천억을 끌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누가 시장이 되느냐라는 역량은 관료 출신이라고 되는 건 아닙니다. 관료는 이 일을 하는데 관료적인 사고발상으로 일을 해요. 누르고 권이고 내 말 안 들어? 딱지 붙여, 문 닫어, 고소해, 이런 식이에요 지금 노칼푸드가.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도전이 바로 행정의 덕목이고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나 국가식품 클러스터나 KTX를 제 임기 동안 개통한 게 놀랍지 않습니까? 박경철 시장 이전에 유네스코가 있었습니까?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00년 국가 발전의 비전을 제가 이룩한 건 순전히 이런 창조적 발상을 제가 시장 때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런 관료적 사고방식은 법과 제도, 그거 법대로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적 발상과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상상하는 건 돈이 안 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 가서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현실과 박 후보님. 이어가는 그런 어떤 창조적 발상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 후보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에 쭉 이제 좀 이야기 이 주제 이야기 잠깐 드리기 전에 중요한 문제에서 잠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도 거버넌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최정 후보님도 앞으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하고 저는 또 관료적 발상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아까 국화 축제를 단번에 그냥 이 축제 다른 행사 부서로 이렇게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관료적 발상입니다. 과거에 또 우리 시가 국화 축제하고 소동 축제를 일방적으로 합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국화 축제가 소동 축제보다 훨씬 큰 성과를 내고 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분들이 공연 축제 하는 분들이 아닌데 훨씬 더 큰 축제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가져왔던 성과를 하루아침에 뭔가 이 역할을 변경할 때는 충분한 구성원들의 어떤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고 충분히 공론이 형성이 되고 많은 어떤 익산의 구성원들이 동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게 거버넌스다. 그런데 관료했던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원윤 시장 혼자 결정으로 시청사 처절에 지었잖아요. 혼자 결정으로 공원에 아파트 개발 사업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관료의 익산이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뭔가 관료이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그런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 시장이 결정한다고 무엇이 바뀌는 시대, 이제 그런 시대는 전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도 거버넌스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시장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내용도 결국 시장 후보자가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낸 것은 공약이고 약속인 것이고 이것들을 실제 실행할 때는 그 충분한 이해 당사자들하고 어떤 협의하고 소통하고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일이 될 때 저는 그 지역사회가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다시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탑천 문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익산에서만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이 더 어떤 우리보다 지반이나 이것들이 더 높아 있는 상황에서 영등동에서 미륵사지부터 내려와서 영등동, 오산리까지 쭉 넘어서 군산으로 가는데 군산에서 아무런 작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익산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지금 이 개선 사업을 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저도 영등동, 부동동 시의원 할 때 비 많이 내려오면 무조건 탑천에 나가봅니다. 걱정되니까요. 논이 잠기니까. 그런데 이 일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다기보다는 단체장이 되는 사람은 이 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산 쪽 하천변에서 이루어지는 경장 문제 그리고 하수 정비 문제 함께 정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익산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군산하고 협업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준설 작업을 확장해서 할 것인가 이거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면 탑천유역 공동정비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군산과 함께 배수 개선 사업, 군산 하류 준설, 저류지 확대, 배수문 배수펌프 개선 하나의 유역 단위로 묶어서 국비도 확보해 오고 군산과 익산이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국회의원들도 같이 돕도록 해서 이 문제 반드시 하루빨리 좀 해결을 해서 그쪽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비만 많이 오면 걱정하지 않도록 이 일을 반드시 군산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통질문 4개가 끝났습니다. 이제
농민들에게 바라고 싶은 말 아니면 아직 하고 싶었는데 못 하시고 싶은 말 해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철 의원부터. 네네. 그 마지막 못 하신 말씀 몇 분이에요? 3분인데 제가 1분까지 4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거 얼마나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잘 뽑아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들의 진지한 표정을 저는 시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깊이 느끼고, 또 한편으로 익산시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인구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31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4~5만 명이 빠지고 익산이 이렇게 참담하게 아파트 대란이 일어나고 안타깝고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다시 출마한 것은 제가 이런 국가식품 클러스터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KTX, 로컬푸드를 세계와 연계해서 익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짧은 기간 안에 끌어올린 것은 우리 익산의 비전을 정말 보여준 단적인 예였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최정호 후보께서 고생하셔서 민주당 후보가 됐지만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시장이 우리 익산 농민을 협박하고 강탈하고 지금 그 생존권을 빼앗아가는 이 시점에 왜 미안하다고 얘기를 못합니까?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 익산의 민주성지,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우리 민주주의의 발상지, 독립운동의 발상지 익산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새로운 시장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익산은 새로운 토양 위에서 건전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익산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최정호 후보께서 민주당 후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시민의 대표고, 제가 지금 저분이 36%로 상대 후보를 이겼는지 몰라도 저는 무소속으로 51%로 무려 6만 3천 표를 얻었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그러한 단체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익산 시민들께서 지금 다 마음속 깊이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최정호 후보께서는 더 공부하시고 더 익산의 실정을 파악을 하셔야 여기서 얘기를 하면, 지금 관료와는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그거 찍어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눈물 흘리는 절절한 아픈 가슴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장, 세계적인 비전과 우리 익산을 세계 속으로 끌어올리는 강한 추진력, 앞날을 내다보는 통찰력, 최소한도 100년은 내다보지 못해도 20년, 30년은 내다볼 수 있는 통찰의 힘. 따라서 타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민심서 해관 6조에 다른 벼슬은 다 해도 좋은데 목민관은 아무나 하면 안 된다. 목민관은 이 백성들의 땀과 눈물과 모든 운명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민관이 잘못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따라서 우리 최 후보는 많은 벼슬도 하시고 차관도 하시고 부지사도 하셨는데 더 이상 익산시장까지 해서 관료들이 익산을 망친 것처럼 익산을 더 이상 흐트러놔서는 안 되고, 제발 벼슬을 헌신짝처럼 던지는 용기를, 청교도적인 그런 생각과 익산 시민을 절절히 사랑하는 그러한 목민간의 심정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이 겸손한 이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익산이 부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스나 아테네나 로마와 같이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주에 에이펙이 열린 거 왜 열렸습니까? 우리 유네스코 세계 유산 도시 신라 천년, 우리는 백제 천년입니다. 트럼프에게 씌워진 왕관, 우리 백제 왕관이 더 좋습니다. 옆에 우리 박물관에 있습니다. 우리도 에이펙을 유치해야 합니다. 경주의 에이펙이 무려 경제 유발 효과가 7조 6천억이 났습니다. 박 후보님,
우리는 이런 문화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개발과 발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익산이 갖고 있는 그런 위대한 문화의 힘을 이번에 우리 농정과 함께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임영택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뭐 농업 농촌에 관련 정책 토론회다 보니까 노컬푸드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재 우리 익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저는 정원율 시장께서 행정 대집행을 설마 하리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서실장, 대협력 어떤 보좌관까지 참여해서 그 부서 공무원이 아닌 분들까지 참여해서 거기에 행정 대집행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그 이 관료 출신의 시장이 어떻게까지 도시를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대타협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그리고 시장 후보자 모두 그리고 노컬푸드 조합 모두 참여해서 당장에 이런 극단의 사태만큼은 막고 현재 어떤 이 매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정상화 방안을 찾자라고 좀 제안을 했는데 답을 주신 분은 최종 후보 한 분만 답을 주셨습니다. 일단 참석하기 어렵다고 답을 주셨고요. 그 이후에 익산시나 여타 후보자들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참여하겠다고 답을 줬고요. 저는 이 문제는 이제는 현재 시장은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4억 매출을 올린 하나의 기업을 시장이 나서서 망가뜨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삼성 같은 기업 불법도 하고 수많은 뇌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국민의 어떤 경제를 책임지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그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삼성에 비할 바는 아니겠으나 우리 익산시에서 농민들 스스로 900명 가까운 농민들이 상추 팔고 오이 팔고 깻잎 팔아서 104억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하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을 단체장이 스스로 나서서 완전히 망가뜨려 놔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농민의 삶을 어떤 생존권을 짓밟는 그런 단체장의 행태를 가장 먼저 제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냈고 가장 강력하게 같이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저는 좀 이 로컬푸드 이 문제만큼은 지금 시장 당장에 손을 떼고 다음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 여러분 그리고 KCM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익산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누가 정말 익산 농업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가 농민의 삶과 익산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농민 소득을 높이겠다는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말입니다. 농업이 어렵다. 농민 소득을 올리겠다. 농촌 환경을 바꾸겠다. 예산을 확보하겠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장밋빛 말잔치만 늘어놓아서는 농촌도 익산도 바뀌지 않습니다. 4년 전에도 비슷한 공약이 나왔고 이번에도 비슷한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빠져 있습니다. 왜 익산 농정이 제자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농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만들어 갈 것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 안에 정작 농민이 주체로 서 있지 않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기준에 따라 배분됩니다. 지방정부의 우선순위와 사업 설계, 집행력으로 성과가 갈립니다. 중요한 것은 농민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짜고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쓰는 것입니다. 저는 익산 농촌을 가장 잘 아는 정치인입니다. 민주당 후보와 저 이명택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민주당 후보는 지금까지와 다를 바 없는 행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익산 농정은 농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농업은 시민의 밥상이고 아이들의 급식이고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자원입니다. 농촌은 익산의 뿌리이고 지역경제의 기반입니다. 시민 모두의 삶과 연결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익산 농정이 바뀌면 농민의 삶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익산 시민의 먹거리, 환경, 돌봄, 지역경제가 함께 바뀝니다. 지역농정은 말뿐이 아닌 지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민이 직접 결정하는 농정, 농민이 예산의 주인이 되는 농정, 농업을 먹거리, 기후, 돌봄,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실용주의 농정. 저는 이것을
농민 주권의 익산 농촌 이렇게 부르고 농민 주권의 익산 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 예산 15%까지 반드시 늘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바로 2027년 예산부터 15%로 증액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집, 교통, 의료, 돌봄, 교육, 문화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민 문화회관 반드시 건립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익숙한 간성이냐 새로운 변화냐 이것의 선택입니다. 반복되는 말의 농정이나 현장에서 검증된 변화의 농정이냐의 선택입니다. 농민을 대상이 아니라 주인으로 세우는 선택. 이제 농민 여러분, 익산 시민 여러분, 변화와 희망을 원하신다면 일자라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이명택 익산시장 후보에게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6월 3일 익산 농촌에 묵은 밭을 반드시 갈아엎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시의원 후보들과 함께 새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은 최정호 후보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농민 가족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27대 공약 하나하나가 단순한 정책 건의가 아니라 우리 농촌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이자 눈물이라고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제가 시장이 돼서 정책으로, 예산으로, 조례로 실행해 내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익산이 뿌리이자 생명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익산의 미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 최정호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 여러분께 드리는 진정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익산 농정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 농정 철학은 분명합니다. 행정의 중심에 농민을 세우고 농민이 농정의 중심이 되겠다 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이것은 확고한 철학을 기초로 해서 모든 농업 정책을 세워나가고 또 농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우리 익산 농업의 문제는 이제 부분 처방으로는 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 예산과 농촌 인력과 여성 농민과 청년 농민, 청년의 유통 체계 문제, 또 재해로부터 안전한 우리 농촌 만드는 문제, 우리 농촌에 살아도 돌봄과 생활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고 더 나은 소득과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농촌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절박하게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로 농업 예산을 15%로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민이 주인이 돼서 농업 정책을 세우고 농업 예산을 편성하고 함께 만드는 그런 거버넌스를 확실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익산 농업의 미래 먹거리 브랜드를 확실히 만들어서 우리 익산에 생산한 우리 농산물이 6차 산업까지 가고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연계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절찬리에 판매가 되는 브랜드 있는 그런 식품과 유통 체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농업전담부서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서 재정립하겠습니다. 그 농촌 인력 확실히 챙겨서 인력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것, 이건 100번을 강조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주인이 누굴까요? 최정호는 결코 아닙니다. 최정호는 도와주는 지원이자 우리 서포터즈고 우리 농민이 주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농민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런 위치에서 낮은 자세에서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업무를 하면서 제가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핑계를 찾지 말라. 어떻게든 되는 방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게 왜 안 되는지 법이 문제가 있는지 그럼 법을 개정하자.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폭넓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주자. 이렇게 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따오고 또 해결책을 만드는 그런 시장, 우리 농민 곁에 앉아서 막걸리도 한 잔 먹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농촌을 살릴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약속은 말뿐이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농민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최정호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함께 한다는 최정호가 있다는 게 여러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농민이 대우받는 익산, 농촌이 희망인 익산, 그리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활기찬 농촌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농업은 이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의 새로운 성장 전략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익산과 농업과 농촌은 익산시 전체 미래 전략과 연결돼서 톱니바퀴로 구조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저 최정호와 함께 그 길을 만들어 가시죠. 저의 좌우명이 봉산 계도입니다. 산을 만나면 돌아가거나 후퇴하지 않고 길을 내서 뚫고 가겠다. 그건 혼자는 어렵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과 함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반드시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농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목민관 정말 중요하죠. 훌륭한 목민관의 자세로 더 공부하고 더 겸손하고 더 간절하게 뛰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라는 간판을 달고 나왔습니다만 27만 익산 시민의 시장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간절하게 여러분과 함께 최정호가 뛰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익산 후보 초청 농정 토론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